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1996년 12월 16일 나고야 고등법원에서 공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나고야 고등법원은 각각 1심의 판결을 깨고 코지마 시게오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사형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해요. 자, 판결 이후로 나고야 고등법원은요, 범행 동기에 따를 만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범행 양태도 굉장히 잔악하여 결과의 중대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피해자 유족의 피해 감정은 지금도 엄한 점이 있는 등 극형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교정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 정신적으로 미숙한 소년에 의한 무궤도하고 임기응변적인 일련의 집단 심리 범죄이며 코지마 시게오도 항소심에서 반성의 도를 깊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교정에 따른 죄값을 장기간 계속하게 할 여지가 있다. 라며 이미 확정되었던 마루 노부이사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징역 17년이었던 타카시 케니친에 대해서도 노무라 아키요시 살해의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무죄, 스에마츠 스미오 살해 공모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며 변호인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 징역 17년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합니다. 그는 처음에 무기징역이었어요. 그렇게 17년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13년으로 구형돼요. 자, 검찰 측의 상고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상고하세요. 그러니까 항소를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상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고를 하려고 했는데 코지마 시게오에 대해서는 동기의 악질성, 범행 양태의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피해 감정, 이런 모든 것들로 볼 때 사형이 상당하고 무기징역으로 항소심 판결을 부당하다라고 하면서도 정당한 상고 이유인 일본 헌법과 판례 등을 명확히 위반하는 점을 찾아내기 어려워서 최고재판소에 대한 상고 결정을 단념한 것으로 26일 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뭔가 얘네들이 위반을 했어. 뭔가 헌법에 위배돼. 그러니까 뭔가 판례가 있어. 근데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최고재판소의 상고 결정을 단념했다고 합니다. 자, 나고야 고검은요, 타카시 케니치에 대해서도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정상의 문제라는 거지. 무죄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역시 상고를 단념합니다. 자, 그 후 상고 기한이 되는 다음해인 1997년 1월 7일까지 검찰 측과 변호인 측 둘 다 모두 공소하지 않았어요. 전후 유무한 흉악 사건을 일으켰던 코지마 시게오의 무기징역 선고와 타카시 케니치의 징역 13년 선고가 확정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本当に娘は辛かったと思いますよ。多分お母さんお父さんって叫んだ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よ。私は本当に辛かっただろうなって思ってます。本当犯人をね、私は、一寸刻みにしてでもね、本当あぶり殺してでもね、いびり殺してやりたいというような気持ちなんですよね。それはいまだにね、事件以来ね、薄らえではいませんね。もう20歳であろうが30であろうがね、それはもう同じですからね。ただその誕生日の前だったら、誕生過ぎたからというね、
そういうその線を作ること自体がね、僕はもうね、間違いじゃないかと思うんだよね。うん。やはり、まあ、少しね、厳しくね、やはりやらなければね、本当、自分の娘だけで、まあ、あとは、そういうことがあっちゃならないと、それは誰しもがその時はそう思うんだけどね、今のね、結局、経緯はね、あまりにもね、僕はね、軽すぎると思うんです。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냐. 진짜 말려 죽이고 싶지, 진짜. 아버지 말이 맞아. 말려 죽이고 싶지. 진짜 살 한 점 한 점 다 이렇게 베어내가지고 천천히 말려 죽이고 싶지. 난 이보다 솔직한 마음은 없다고 생각해. 법이 너무 가볍지. 딸을 그렇게 죽였는데, 야, 13년이 말이 되니? 무기징역 말이 되니? 자, 미용사였던 노무라 아키요시의 그 유족들 그 이후 신초 45 그 잡지에서는요, 2003년 10월호에 게재되었던 그 신초 45라는 그 2003년 10월호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이 노무라 아키요시의 아버지는요, 1993년경 나고야시 나카무라 군에 있는 맨션에 일실해서 누구에게도 간병받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린 채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용사 견습여성 스에마치 스미오 씨의 유족, 스에마츠 스미오의 아버지, 방금 인터뷰하셨던 그 아버지는요, 다른 자녀들과 살고 있지만 그의 어머니는요, 사건으로부터 9년 뒤인 1997년 인터뷰하셨던 11월 59세의 젊은 나이로 타계하십니다. 그러니까 방금 인터뷰하시고 몇 년 지나서 않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니? 그의 아버지는 간병도 받지 못하고 혼자 그렇게 고독사로 돌아가셨고, 그녀의 어머니도 이 인터뷰를 하시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그 스트레스랑 그 충격이 얼마나 크셨으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기억하시나요? 그 사형 폐지 운동. 자, 사형 폐지 운동가 타나카 아키코상. 자, 사형 폐지 국제 조약 요구하는 포럼 90이래요. 그래서 이때 이 코지마가 1심 당시에 나는 어차피 사형당할 거예요 라고 확신을 했고, 그냥 사형에 저항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냥 내 인생은 그냥 이미 끝장났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체념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근데 만약에 오히려 사형을 당한다면 그때까지 막 오기 부리면서 그래 그냥 죽어버리자, 그냥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차라리 자신의 죽음보다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쪽이 낫다. 그냥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쪽에 뭔가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건 죽어버리는 건데 나를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게 있었대. 말이야 방구야.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했대. 처음에 코지마가 어차피 나는 악인이니까 차라리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주 그냥 악행을 저질렀던 악인이라고 기억돼가지고 그냥 사형당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냥 깨끗이 죽어버리자. 그냥 그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돼 버리게.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했었다고요, 코지마가. 그러니까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코지마는 자신의 생명조차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 거야. 자, 사형 폐지 운동의 소년 사건에 대한 사형, 이걸 반대를 하는 뭐 이런 책도 냈대요. 자, 연보 사형 폐지 2012년도에 이게 출판되었던 책인데요. 그 코지마가 형무소 측으로부터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는 걸로, 자기가 그 교도소에서도 뭐 작업하면 돈이 나오잖아요. 작업 상여금 같은 거. 그래서 자기가 했던 작업 상여금을 전부 다 드리겠다 라면서 특별 발신 허가를 얻어서 그 피해자 여성의 유족에게 편지를 붙이는 등 죄송합니다 라면서
굉장히 교정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너무 놀랬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코지마의 변호인의 부모나 나고야구의 구치소에 있던 다른 사형수들조차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지지해 준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래요. 자, 그래서 다른 사형수들도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다. 교정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잠깐 보여줬던 이 남자. 자, 이 남자가 누구였냐면 그 4인 가족을 다 살인한 거예요. 자, 수영자 X, 그러니까 그 코지마는요, 그 타카다 그녀와 함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동시대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 미츠이지 모자 살해 사건, 그가 이제 2012년도에 사형이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도 사람들이 무조건 사형시켜야 돼, 너무 잔혹해, 죽여봐라, 막 이렇게 한 거야. 얘한테. 얘는 사형이 확정됐어요. 사형을 받았어요. 그때 미성년자였었는데. 이거 카드 걸어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의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 그에게 너무 반성만을 요구했다. 물론 그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제대로 인식하고 반성을 해야겠지만, 구속 기소되자마자 내가 너무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못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애당초 그들이 반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구속되는 일까지도 없었겠지. 그런 사건을 저지르지도 않았겠지. 이게 큰 죄인 걸 안다면. 그러면서 애초에 자신이 저지른 중대함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걸 이해하거나 인식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용되는 것조차 무섭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라면서 이렇게 뭔가 편지에 썼대요. 그러면서 이 타카다는요, 이것에 대해 나는 코지마와 같은 케이스를 알고 있었다. 그게 바로 그 미츠시 사건,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그의 사건이다. 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반성해야 된다, 죽여버려!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얘네들이 하루아침에 반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갱생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왜? 그들의 잘못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러면서 오랜 시간 옥중에서 생각, 행동,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관계성도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런 노력을 하면서 자신을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코지마가 갱생되어 가고 있다는 게. 자, 그래서 이 사형을 반대하는 어떤 남자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인터뷰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그 남자가 뭐라고 하는지 인터뷰 내용 들어보실게요. 死刑廃止には3つ根拠があると言われています。1つ目は、 근데 나 하나 말할 때, 얘 너무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 않니? 저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나는 싫더라고요. 죄송해요. 刑事裁判の結果、冤罪が発生する、間違った裁判が発生する恐れが常にあるということです。で、2つ目は、人間が人間を殺すということが果たして許され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その意味で死刑廃止論者というのは大体が戦争反対論者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3番目が、そもそもその刑罰を科すのに、刑罰を科す目的は何なのだろうか。人を刑務所に入れて単に懲らしめるのではなく、より良い人になって出てきてもらいたい。こういう思想を教育系思想と言いますが、教育ということを考えた時に、死刑にしてしまった教育も何もあったものではない。死刑と無期懲役との間の段差がすごく大きいんですね。一方は命を絶ってしまう。一方は無期懲役といっても、
そうですね、15、6年って大体刑務所から出てこれます。ですから、もう少し長い間入れておく刑というのを作るというのは、立法論としては考えていいですね。命まで経つ必要はないだろうということは考えられます。そういう制度があれば、こんな厳しい論議にならないで済む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나는 이거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뭔지 알아? 물론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자기 자식이 똑같은 일을 당했어도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을까? 똑같이 사형 폐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뭐 교육이 하나, 그리고 무슨 사형 폐지론자들이 전쟁 반대론자래. 야,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겠냐? 다 반대해야지, 맞잖아. 그러면서 뭐 목숨을 끊는 것보다 무기징역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하나는 목숨을 끊는 거, 하나는 그냥 계속 갱생의 시간을 주는 거.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형 찬성론자예요. 나는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나는 만약에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산속에서 팬티바람으로 몸에 신나가 뿌려지고 담배를 지저대고 폭행을 당하고 윤관을 당하고, 만약에 내 딸이, 내 아들이 똑같은 짓을 당했어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형 폐지 반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은 교육하고 갱생되어야 합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뭐예요? 갱생의 시간을 주고 요리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 나은 사람으로 바꿔서 뭐해? 어땠어? 진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알 거야? 맞잖아. 나는 이런 게 되게 주관적인 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바뀌었는지 바뀐 척 하는 건지 그걸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 이거를 보면서 저는 좀 화가 났어요. 뭐 저도 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당시의 현장 사진입니다. 덧붙여 신초 45에서 45, 2016년 9월호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요. 나고야 아베크 살인 사건, 무기징역 소년의 지금 이라는 기사로 교토통신 기자 사토 다이스케가 오카야마 형무소에서 실제로 코지마와 면회해가지고 그를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자, 기사에 의하면 코지마는요, 모범수로서 형무소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물어요. 왜 절망하는 일 없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했냐? 사회 복귀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석방에 의한 사회 복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무기징역은 영원히, 그러니까 뭐 해외처럼 가석방이 없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져야 되는 그런 법이 아니야. 아마 한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모범수로 하면 가석방이 될 기회를 줘. 뭔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얘 좀 이제 풀어줘도 되겠다 라고 해. 물론 그거는 뭐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뭐 그렇게 결정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밖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대답한 거야. 사회복귀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냐? 자, 무기징역 수가 많을 거 아니야. 무기징역으로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럼 어떡해? 감옥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무기징역 수는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석방 건수가 많아지는 거야.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몇 명은 좀 풀어주자, 약간 이런 느낌이. 그래서 무기징역이 사실 가석방형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그 기자가 아마 그렇게 썼던 것 같아. 그러면서 아니다, 이거는 그 남자애가 말한 거야. 평균 수용 기간 장기화에 의해 무기징역이 사실 가석방형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말해요.
이 코지마가 가석방을 희망하는 거야. 가석방이 될 거야 라면서 이걸 현실화하면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몇 안 되는 무기징역수지만 그 마음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라고 기사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코지마는 2015년 8월 26일 운동하다가 갑자기 그가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진 거야. 그래서 막 그때 막 생사를 왔다 갔다 했는데 9개월 후에 2016년 5월까지 형무소 외부의 병원에 입원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 기자에게 말한 거야. 사실 제가 지주막힐로 쓰러져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는 줄 알아?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제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야?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생명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빼앗아 버린 생명의 무게의 고귀함, 그것들을 재차 몸소 알았습니다. 라고 인터뷰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코지마는요, 큰 후유증 없이 남김없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요, 직업 훈련을 받을 때 난생 처음 컴퓨터를 조작해서 뭐 그 3급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지마한테 물어봐요. 가석방 후에 뭘 하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피해자의 스에마츠 스미오의 부친이 굉장히 고령으로 지금 조금 편찮으신 걸로 들었다.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여자의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고 싶다는 거야. 뭔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말해요. 자신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청소년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 상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가석방 후에 자신이 사는 방법이 그 후에 또다시 수용될 다른 그런 가석방 될 사람들에게도 뭔가 나의 이런 행동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뭔가 나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 2017년 12월 19일 이치가와 일가족 4명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얘가 사형이 확정돼요. 당시 19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나가야마 노리오는 1997년 8월에 사형이 집행됐고, 그리고 20년 만에 미성년자가 사형이 집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코지마가 뭐랬냐면, 이 사형이 확정된 다음 20일 날 오카야마 형무소 내에 있는 공장 휴게실에 사형 집행을 전하는 신문 조간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던 걸 이렇게 보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기자한테 이렇게 말해. 남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라고 정말 국어책 같은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사실 이 법이 그네들의 집행이 되고 나서 손해배상이 있었어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선고했어요. 얼마 위조료를 줘라, 손해배상을 해라 했는데, 과연 그들이 얼마의 배상을 했는지, 얼마가 선고됐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여자 있지? 사형 집행 반대! 그 타카다. 그 여자는요, 코지마 갱생에 대해서요, 그 연보 사형 폐지 2012년 아까 발간한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 살아서 보상하는 것, 교정하는 것, 이것은 결코 상상이 아닌, 이상향이 아닌 이 코지마가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자신이 서포트하고 싶고, 그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이 사회가 받아들이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1988년 11월 하순, 피해자들의 그 유족은요, 나고야 간이 재판소에서 가해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을 신청합니다. 그 가해자들 가족에게.
자, 노무라 아키요시의 부모에게는요, 4,926만 3,459엔, 그리고 스에마츠 스미요의 유족에게는 5,218만 3,026엔, 총 5,551만엔을 지급해라. 그러니까 5억을 지급해라. 라고 결정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그 피해자에게는 3,551만, 그리고 그 여성 피해자에게는 5,551만엔을 지급해라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3억 5천, 그리고 뭐 5억 한 8천, 거의 6억 정도, 6억 좀 안 되는 돈을 지급하라고 했어요. 자, 갚았을까요? 냈을까요? 손해배상을 했을까요? 자, 사건으로부터 15년 뒤인 2003년 8월 시점에서 실제로 지급된 것은 이 정말 갱생되어 갖고 있다는 이 코지마 부모. 코지마는요, 약 절반인 798만 6,500엔, 그리고 여성의 피해자에게는 3분의 1인 1,572만 9천엔 밖에 지급되지 않았어요. 15년이 지났는데도 다 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자, 코지마 부모는요, 이후 조정에 따라 사건 전에 이혼했었던 노무라 아키요시 부모님이 있었어. 노무라 아키요시 부모님, 그 남성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혼을 했었는데 그 부모에게 각각 1,640만엔, 조정액 500만엔, 그리고 스에마치 스미오 유족에게는 1,071만엔, 약 1,000만엔을 각각 1999년 5월까지 완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무라 아키요시 부모님에게는 돈을 냈대. 자, 한편 마루 노부이사의 부모는요, 아들 공판에 참석하지도 않았어. 재판할 때 한 번도 안 왔대. 그리고 이 가해자들의 가족 모임 등에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당연히 배상금에 대해서도 지불할 의사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마루 노부이사 부모님은. 자, 범행 당시 유일한 성년이었던 타카시 케니치. 2003년 8월까지, 그러니까 출소 직후에 바로 잠적해버립니다. 그리고 스에마츠 스미오의 유족과 조정에 응해야 할 2천만 원 상당의 배상금을 전혀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무라 아키요시의 유족과는 또다시 조정 불량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조정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얘가 연락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 부모는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아들의 친권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손해배상 조정 자리에도 가지 않았겠죠. 아들의 친권을 포기한 부모인데 뭐. 부모도 아니지. 자, 콘도 히로유키. 콘도 히로유키는요, 노무라 아키요시의 부모에게 각각 500만엔, 그리고 스에마츠 스미오 유족에게 각각 1,000만엔을 출소 6개월 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는데 2003년 8월 시점까지 전혀 지불에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출소해서 살고 있는 주소도 완전 비밀에 붙인 채 잠수를 타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결혼을 해요. 처자를 마련합니다. 처자를 만나요. 결혼을 해서.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평온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콘도 히로유키의 부모도 조정할 때 그 태도가 별로 영 불량했다고 해요. 그리고 피해자 유족에게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라고 말했던 그 여자, 17살이었던 류조지 리에는요, 노무라 아키요시 양친에게 본인 몫으로 250만엔, 그리고 스에마츠 스미오 양친에게 500만엔씩 지급하는 선에서 풀려났어요. 그렇게 쇼부를 보고. 그런데 출소 후인 1996년 4월 이후에 출소했어요. 2003년 8월까지 지급된 것은, 자, 남성 피해자의 양친에게 12만 4천엔, 그리고 B의 양친에게 22만 4천엔으로 처음 몇 차례만 지급됐어요. 250만엔을 지급해야 되는데 12만 4천엔을 지급했고, 500만엔을 지급해야 되는데 22만 4천엔만 지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소를 변경하고 잠수 탔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대요. 통보하지 않은 거야. 자, 류조 리에는요, 출소 후에 알게 된 남자와 2000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아이치현 가스가의 시내로 이주했으나 이듬해인 2001년 2월에 또다시 이혼합니다.
이혼아. 또다시라는 표현이 좀 이상했다. 어쨌든 이혼해요. 그리고 나서 나고야 시내로 또다시 이주해서 2003년 8월 현재는 물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버릇 지못 준다고 또 술집 나가는 거지 뭐. 자, 츠츠의 요시에는요. 진짜 여러분 이거 좀 빡칠 거예요. 츠츠의 요시에는요. 사건 후 배상 의사를 밝혔어요.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죠 라고 했는데 본인 목의 조정 금액인 그 남성 피해자의 부모님께는 300만원 그리고 여성 피해자의 부모님께는 6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출소 후인 1996년 5월까지 지급된 것을 그녀의 엄마를 통해서 일부만 지급되었대요. 그리고 2003년 8월에는 최근 수개월간 미지급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 술집에서 일하면서. 아니다. 아, 얘는 아니지.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있는 거야. 자, 츠츠의 요시의 부모는요, 남성 피해자의 부모님께는요, 115만 5천엔. 그리고 여성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231만 엔을 이미 완제를 결국은 했나봐. 했는데, 츠츠의 요시의 본인은요, 주거지 주소를 변경한 거야. 그래서 피해자 유족이나 그 대리인 등에게도 일절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요. 도망가 버린 거야. 몰라, 난 몰라. 이러면서. 그리고 츠츠의 요시에는요, 출소 후인 1996년 12월, 5월 달에 출소했는데 몇 개월, 반년도 안 돼갖고 12월 달에 알게 된 남자와 결혼했어. 그리고 1997년 이혼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000년에 또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남편 사이에서 남아를 한 명씩 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2003년 8월 현재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기사에 의하면요. 콘도 히로유키, 이 콘도 히로유키는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事件にばかり引き連れてってもあれでしょ。前に進めないと思う. 이게 뭐냐면 사건에만 질질 끌려다녀도 좀 그렇잖아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했대. 인간이냐? 똥만도 못한 새끼. 그러면서 그 인터뷰 할 때 기자가 물어본 거야. 그러면 자기 자식이 그렇게 당했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무스메가 어나지메니였다라 유르세나이도 뭐 만약에 내 딸이 똑같이 당하면 나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야, 지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좀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뭐 잊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서도 자기 딸이 똑같이 당하면 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당하면 자기 용서하지 않을 거래. 야, 인간이냐? 자, 배상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배상금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합의했는데 부모님과도 내가 연락을 안 하게 됐어요. 뭐 잊어버렸다고나 할까? 그냥 그렇게 끝났는데. 아, 그리고 피해자 묘비요? 피해자 묘비에는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렵네. 이렇게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한 참여나 배상 의사를 전혀 나타내지 않았고 이기적인 모습만을 앞세운 인터뷰를 답변을 한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형이 폐지되면 안 됩니까? 인간은 갱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평론가 아카츠카 유키오는요, 이런 종류의 범죄를 통마적, 광연적 범죄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1983년 요코하마 불황자 습격 살인사건, 다음해인 1989년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 사건 기억나시나요? 이 사건도 제가 다룬 적이 있는 사건인데요. 이것도 미성년자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6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아베크 살인사건 뒤 6년 뒤에 일어난 사건. 1994년에 그 오사카시를 시작으로 그 주교권이라고 있어. 그 동현 세현 나고야시 근교를 말하는 거래요. 뭐 아이치현 기소강 하천부지, 기우현 나라강 하천부지, 뭐 삼부현 뭐 이런 여러 세 군데에서 신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모인 이 3명의
폭력배 소년들을 중심으로 불량 그룹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어떤 한 명을 린치로 너무 심하게 린치해서 4명의 남성이 살해된 거예요. 연속 린치 살인 사건. 그래서 이 연쇄 살인 사건에서 이 주범격이 이 3명이었던 겁니다. 이 3명한테 모두 사형이 구형됐어요. 그리고 1심에서 1명 이외에 2명에게는 무기징역, 공소심에서 3명 전원에게 무기징역에서 사형 판결로 또다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2011년에 최고재판소에서 사형이 확정됩니다. 소년 사형수죠. 옳은 사건 아닙니까? 옳은 판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코지마 시게오도, 마루 노부이사도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모두 출소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죠. 자, 일본의 경우 소년 범죄가 있었다고 해도 한 번 무기징역을 내면 뭔가 같은 구형이 된다고 해. 그러니까 18세 이하 아니면 그 18세 이하 그 소년 51조 그거에 따라서 무기징역이 최고형이고, 그리고 일본은 사실은 얘네들이 미성년자라도 극악무도한 범행이다라고 하면 사형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형을 내리기도 했어요. 판결을 보면. 제가 그런 사건을 또 다루기도 했었고. 자, 어쨌든 이 사건의 판결 때문에 극악무도한 소년 범죄가 일어나도 그 18살 이하의 그 범죄자들은 사형이 되지 않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또다시 소년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도 굉장히 지금 이런 사건들이 많죠. 촉법소년 이게 맞나? 자, 너무나 진짜 끔찍한 사건이지만 미성년자라는 점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죠. 여러분, 현재도 소년 범죄는 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소년법 개정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소년법, 촉법소년, 이대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아베크 살인사건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K짱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